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에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받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가 거기에 속하나 한번 생각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 장애 중에서 가장 많은 범위, 가장 많은 유병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요 우울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타인이 봤을 때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슬프다, 또 공허하다, 또는 절망적이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담자가,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하루 중 거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 이게 중요하죠. 눈물도 자주 흘리는 거 관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동과 청소년이 주요 우울 장애로 염려가 된다면 눈물을 자주 흘린다기보다는 좀 이전과 다르게 예민한 것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이전보다, 그러니까 건강의 병전보다 감소되었을 때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9가지 증상을 말할 건데요.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즉 5개부터 5, 6, 7, 8, 9가지가 속하게 되면 주요 우울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의미 있는 체중 감소가 있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또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체중의 감소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이 60kg라고 하면은 6, 5, 30 거의 이제 3kg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살을 빼겠다 하지 않았는데 3kg 이상 감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체중 감소만 있는 게 아니라 체중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증가도 5%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인데 63kg가 됐다. 이러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소가 있거나 식욕 증가가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뭐 의지를 갖고 감소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식욕이 떨어진 거, 기분에 의해서 식욕이 또 기분에 의해서 식욕이 늘어난 거, 이것들이 다 해상이 됩니다. 만약에 아동일 경우에는 기대되는 체중치가 있잖아요. 평균 체중치, 키하고 몸무게의 밸런스 되는 체중치보다 미달되었을 경우 체크를 해보십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수면장애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을 깬다거나 새벽에 자꾸 한 2시간 자다가 일어난다거나 이제 불면증이 있거나, 또는 과다하게 수면을 하고 있거나 거의 매일 나타나는 그 정신운동 초조, 굉장히 초조감이 있거나, 또는 정신운동 지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명백하게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단지 주관적인 좌불안석 또는 처지는 느낌뿐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 또 내가 상당히 정신운동에 있어서 좀 뒤처지고 있다가 나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감, 그리고
의욕 상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무가치하다, 그다음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호소하거나, 이 죄책감이나 이 과도한 거는 심지어 의미 있는 타인이 봤을 때는 좀 망상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까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8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그리고 우유부단함. 그래서 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주요 우울장애가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자살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자살하고 싶다라는 거, 죽고 싶다라는 자살 사고가나 자살 시도, 자살 수행,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증상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주요 우울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안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장애는 범불안장애입니다. 이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예요. 그리고 기간은 6개월 이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좀 나타나면 그게 이제 범불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진단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가 걱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불안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쉽게 피곤해지거나, 또 집중하기 힘들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민성, 좀 예민한 거죠. 근육의 긴장, 그 다음에 수면 교란이라고 해서 잠들기가 어렵고, 또 든 다음에도 유지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밤새 뒤척이다가 불만족스러운 수면 상태를 이르는 걸 말합니다. 이런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범불안 장애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한 주요 우울 장애나 범불안 장애가 겹쳐지는 것도 있죠. 공통된.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내가 주요 우울 장애가 있고, 또 요럴 때 범불안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2개가 공존병리로 나타날 때도 있고 단독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어떤 상태일 때 상담센터를 찾아야 하느냐? 단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불안 증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이 건강할 때는 불안감이 좀 그냥 적고,